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길잡이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카오톡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관리에 있는 편집 기능, 그 다음에 정렬, 그 다음에 전체 설정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환경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고요. 친구 추가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는데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채팅방 대화 상자 안에 보면 이런 샵 버튼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어떤 건지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먼저 띄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열으셨으면 카카오톡 열어주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여시면은 여기 아래 화면을 먼저 구분하시게요. 여기는 친구, 여기는 채팅, 그 다음에 여기는 뷰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쇼핑,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더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마이크 기능이 있는데 이 마이크 기능은 카톡에 있는 내용을 뭐 읽어준다든지 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는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친구 화면이죠. 친구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친구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모양 보이시죠? 상단에 거길 터치합니다. 터치하시면은 QR코드로 연락처로 아이디로 추천 친구 해서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 먼저 QR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상대방의 그 QR코드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카메라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QR코드가 있다면은 이 QR코드에다가 코드 스캔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제 것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내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나만의 그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할 수 있는 프로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 이 코드 스캔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가지고 눌러서 여기에다가 비춰보면 돼요. 그러면 저의 그 이름이 뜨면서 친구 추가라는 말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화번호, 연락처를 몰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주기는 좀 그렇고 친구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 친구 화면입니다. 친구 화면에 위에 있는 플러스 사람 모양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QR코드 누르시고 QR코드 누르시면 이렇게 카메라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QR코드가 없지만 제가 QR코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여기를 누르면 이거는 저만의 QR코드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코드 스캔을 눌러가지고 이 화면에 있는 이 QR에다 갖다 댑니다. 그러시면은 저의 얼굴 사진과 그다음에 저의 이름과 떠요. 그리고 나서 거기 밑에 친구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몰라도 이렇게 쉽게 QR코드를 이용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내림 버튼 보이시죠? 내려받기. 이걸 누르시면은 이 QR코드가 어디에 저장되냐면 이미지, 즉 갤러리에가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유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어디에다 공유할 건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뜨기 때문에 또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친구 추가할 때 QR코드를 이용해서 친구 추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연락처로 추가. 연락처로는 친구 이름 또는 전화번호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은 전화번호에 등록을 하는 순간 잠깐 시간이 거쳐서 그 카카오톡에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뜹니다. 그때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채팅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채팅방에 가면 이 채팅방에 여러 사람들의 채팅이 떠 있을 건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요. 여기 그 설정 버튼이 보이시죠? 설정 들어가셔서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편집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채팅방 앞에 이게 작은 동그라미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런 방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려서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오는 이런 그 광고성 채팅방들이 많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그대로 터치 이런 식으로 터치 하셔가지고 여기서 한꺼번에 나가기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내가 꼭 봐야 될 것은 한 번씩 눌러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나가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광고성으로 오는 것은 한꺼번에 선택하면 몇 개 선택되어 있다는 말이 뜰 거고요. 여기서 나가기를 하시면은 자, 그 방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편집 기능입니다. 편집에서 불필요한 채팅방들은 체크. 그러니까 선택하셔서 나가기를 하시면 되고, 여기 정렬을 보겠습니다. 정렬. 자, 정렬을 볼 때도 최신 순으로 볼 건지, 즐겨찾기 순으로 볼 건지, 안 읽은 순서로 볼 건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즐겨찾기 순으로 했을 때는 또 화면의 모양이 이렇게 또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채팅방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볼 때 불편한 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 순으로 해가지고 최신, 안 읽은 순, 즐겨찾기 순 편한 대로 선택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보면 제가 여기 효령노인 심리상담방이 하나 있는데 이 옆에 보면 이런 버튼들이 하나씩 보일 거예요. 여기 버튼들. 자, 이건 뭐냐면 이거를 내가 자주 가는, 즉 이게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올려놓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게 터치를 합니다. 길게 터치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채팅방 이름도 바꿀 수도 있고요. 즐겨찾기 추가. 그래서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아까 그 여기 보기 형태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렬해서 보시면 즐겨찾기 순, 안 읽은 순 이거 있었죠? 이런 순으로 먼저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길게 누릅니다. 터치하는 것과 길게 누르는 건 틀리죠? 길게 눌렀습니다. 길게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채팅방 이름 즐겨찾기 추가할 수도 있고요. 채팅방 상단 고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팅방 상단 고정을 해놓은 것들은 이와 같이 이렇게 조그만한 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고정을 해놓고 쓰시다가 필요 없을 때는 해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채팅방 상단 고정은 총 5개까지만 된다는 거. 그리고 채팅방 알림 켜기가 있고 끄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켜기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채팅방들에서 소리가 나는 것들을 껐기 때문에 켜기라고 거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누르면 켜기가 됐다가 끄기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채팅방 그 알림을 그 켜기가 된 상태 같으면 계속 그 방에서 뭔가 주고받았던 소리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불필요할 때는 껐다가 또 필요할 때는 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 방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굳이 여기 카톡에 들어오지 않고도 홈화면에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홈화면에 추가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확인. 추가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홈화면을 보겠습니다. 홈화면에 보면은 자, 여기 홈화면에 어딘가에는 이와 같이 카톡에 있는 노인 심리상담이라는 채팅방이 하나가 올라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그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환경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아까 편집, 정렬, 전체 설정 보이시죠? 전체 설정에 가시면 이 알림이라는 게 있고요. 채팅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림 들어가면
메시지 알림을 받을 건지 소리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방해금지 시간대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간혹 각각의 생활 패턴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초저녁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카톡 소리가 나면 주무시는데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방해금지 시간대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해금지 시간대 설정 여기 누르시고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나는 오후에 10시부터 소리를 안 듣겠다 하면 10시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11시로 하시려면 11시로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아침 시간. 종료는 몇 시까지 종료를 할 거냐. 오전에 8시까지는 소리를 안 듣겠다 하면 8시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밀면 됩니다. 밀어서 그 다음에 시간도 분도 있으니까 분도 설정할 수 있고요. 확인하고 하시면은 방해금지 시간대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없던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방해금지 시간대도 설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채팅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채팅방 순서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순서 정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 가끔 친구를 전화번호에 등록을 했는데도 친구가 등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좋다는 거. 그리고 여기 자동 친구 추가는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락처에 그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친구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친구가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면. 가끔 화면을 보시면은 가끔 카카오톡의 화면이 되게 작게 돼 있어가지고 글자 보기가 불편하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화면 크기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하면은 굉장히 커지죠. 이게 이거는 미리 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작아져요. 이렇게 작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왕이면 조금은 좀 크게 놓고 화면을 편하게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해놓고 뒤로 나가게 하시면 여기가 글자 크기가 몇 포인트 하고 뜹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여기 기타 부분에 가시면 이게 저장 공간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장 공간 관리 들어가시면 여기 저장 공간 관리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저장 공간 관리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캐시 데이터 삭제라고 있습니다. 이 캐시 데이터라는 것은 카톡을 사용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쌓이는 그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캐시 데이터 삭제 이렇게 해서 모두 삭제해 주시면은 삭제가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뭐 1기가, 2기가가 쌓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그러면 여기 삭제를 해 주시게 되면은 내 스마트폰의 기기, 여유 공간이 여기서 여유 공간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캐시 삭제까지 다 됐고요. 자, 채팅방에서 그 샵 버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친구 화면에 가서 본인 것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친구 화면에 오면 항상 누가 보이냐면 본인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누릅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나와의 채팅으로 가겠습니다. 나와의 채팅으로 가시면 이와 같이 나와의 채팅창이 보일 거고요. 자, 여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첨부 파일 할 때 이 플러스 모양이죠. 그러면 앨범,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자, 다시 한번 이걸 누르시면은 옆에 자, 다시 자, 이 채팅방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샵 버튼이 있어요. 샵 버튼 여기를 눌러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뭐 여기 바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들이 여기가 있어요. 코로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주 날씨, 오늘의 날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누르시면은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이 띠별로 생년별로 별자리 이렇게 쭉 뜹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띠가 있으면 그 띠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날의
운세들이 이렇게 쭉 뜨는 거니까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뜨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내용을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 요 버튼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요. 누르시고 누른 다음에 그 결과물이 나왔죠. 결과물이 나오면 요거 밑에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 있죠. 요걸 보내시면은 이와 같이 그 띠별로 운세를 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샵 버튼입니다. 샵 버튼을 누르시고 계산기를 누르시면 이게 계산기가 또 뜹니다. 네. 계산기가 뜨고요. 여기서 계산기를 예를 들어서 45 곱하기 뭐 8을 했다. 그러면 는 하면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다음 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맞춤법 검사 이렇게 하시면은 맞춤법 검사에서 내가 글을 써놓고도 글이 틀린지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고 검사하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검사하기가 됩니다. 실제로 글 내용을 한번 제가 글을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글이 있는데 메모해 놓은 글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버튼 누르고 맞춤법 검사 여기에다가 글을 직접 쓰셔도 되고요. 내가 써놓은 글이 맞춤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검사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뭐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말이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서 보니까 여기 어때요? 띄어쓰기 지금 잘못된 것도 있죠. 그래서 띄어쓰기도 이렇게 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기 하시면은 이렇게 맞춤법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샵 버튼을 이용하면 우리가 카톡을 이용할 때 편리한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디데이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내 생일이 며칠 남았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여기 위에 있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 샵 눌러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어떤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설단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설단 현상.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설단 현상. 가끔 이런 경우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뭔가 그 말이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나는데 입에서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얼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눌러봤더니 설단 현상에 대해서 나오죠. 노화에 따라 어느 기능은 뭐 다르게 변화하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려고 할 때 갑자기 말문이 막히면서 혀끝에서 빙빙 맴돌기만 할 뿐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 있는데 이것을 설단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모르는 어떤 단어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려서 자기한테 이렇게 보내기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채팅방으로 이동해 보면 금방 설단 현상 찾은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설단 현상 하고 검색한 다음에 그냥 바로 여기서 보내기를 하면 바로 보내기를 하면 어쨌든 누군가한테 이제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래서 나와의 채팅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설단 현상을 찾아갖고도 보냈을 때 위에 검색 결과를 눌러서 보내는 것과 그 화면을 그대로 보내는 건 조금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 버튼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검색을 해서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오늘 배운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카톡에서 QR로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하단에 여기가 이렇게 친구, 그 다음에 채팅 이거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친구에서 2번 여기 친구 이걸 누르시면은 QR코드로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QR코드를 누르게 되면은
내 프로필을 눌렀을 때 자기 QR이 떴을 때 갖다 스캔만 하면은 바로 친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여기서 내 프로필을 눌렀을 때 이와 같이 내 프로필에 그 QR이 생기고 상대방은 이 QR 코드 여기 스캔을 갖다 누르시면은 바로 친구로 만들 수도 있고 내 프로필을 여기서 아래 내려받게 하면은 내 프로필 QR 코드를 언제든지 그 갤러리에 저장을 해서 친구한테 요거 스캔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바로 친구 등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카카오톡 전체 설정에는 알림, 방해금지 시간대 있었죠? 그래서 방해금지 시간대는 여러분들 시간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제가 안 했는데, 이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 채팅방 글자 크게 하는 거 있었죠? 글자 크게. 그 다음에 기타에서 저장 공간 관리해서 이것만 캐시만 삭제해 주셔도 저장 공간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채팅방 더 샵 활용해 보면 대화 중 정보 검색. 대화 중에 누군가 이렇게 뭐 설단 현상이 무언가요? 하고 물어보면 바로 샵 버튼 눌러서 검색 누르시면 검색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네이버나 또는 구글이나 가서 따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날씨 궁금하면 보시면 되고 운세, 텍스트콘 등 이렇게 다양한 거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우리 그 채팅하면서 사진 첨부하는 방법 배웠죠. 편집 기능에는 뭐 자르기, 뭐 필터 이런 것들도 있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묶어 보내기는 30장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대해서 오늘까지 해서 이 정도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